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투자그룹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7월 31일 저녁 9시 13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야간에 이렇게 공개 방송을 열게 된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예요. 일단 두 가지. 뭐 세 가지라고 할까요? 크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뭐 주식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 특히 막 한 수년간 5년 이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주식이 원래 이런 건가?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 뭐 그렇게 오래 했어도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오래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한 시작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 이제 하신 분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난 한 번도 제대로 된 급등장, 폭등장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많이 코스닥이에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이거 주봉으로 볼까요? 이게 코스닥이에요. 이렇게 급등, 주봉사, 이게 한 봉이 주인데, 이렇게 주봉상 급등을 하던 그 시기를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셨고, 나는 시작하자마자 계속 폭락만 보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원래 이런 건가?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요 구간에서. 왜냐면은 당시에 코스닥이 여기 지금 거래도 는 게 보이시죠? 요 당시 2018년 1월 달에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찍으면서 언론에서 코스닥 1000포인트 간다, 1500포인트까지 간다고 난리였잖아요. 1000포인트는 찍으러 간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 역할을 했죠. 비트코인이 당시에 뭐 2천만원 넘어가고 막 이랬으니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이 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즈아, 다들 사람들 이때 막 다 가즈아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조어 생겨났잖아요. 딱 이 시기였어요. 이 시기. 이게 비트코인이 이 시기에 여기 시장이 조정 나올 때 비트코인이 막 폭등하던 시기, 2017년 12월 기억하시죠, 다들? 그 다음에 코스닥이 뒤이어서 폭등 나올 때 비트코인이 조정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상화폐가. 그 시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나는 지금 뭐 그냥 예금밖에 모르고 예적금밖에 모르고 은행에 돈을 벌면 은행에다 맡겨야 되고, 옛날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오랜 기간 동안은 저축을 하라고 했죠, 다들. 저축이 돈을 모으는 길이다. 왜? 옛날에는 예금 금리가 그렇게 높았으니까. 예금 금리가 8%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지금 TV에서 리와인드라는 프로그램을 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투자 방식을 하는 게,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가,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예금이 뭐 8%막 10%막 이랬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면 그거를 쓸 거 빼고 예적금으로 은행에 맡기는 게 당연히 자산을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교육을 하고,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왔고, 교육을 받아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시기였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위험자산에, 주식이나 어떤 비트코인이나 혹은 선물 옵션이나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나는 몰라서 잘 못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나는 어디에 투자를, 지금 예금 적금 너무 뭐 2%밖에 안 주고, 뭐 2%밖에 안 주고, 어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모르겠어.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구간에서 너도 나도 주식을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왜?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겼거든. 코스닥이 막 1000포인트 가고 비트코인이 막 계속 올라갈 것처럼 만들고, 최근 비트코인 뭐 1억 간다라는 책도 나오고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고 그냥 이거 그냥 나는 차곡차곡 쌓아서 모을래. 나중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부동산 사지, 이랬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를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가 100만 계좌 정도 이상이 올라왔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100만 계좌 이상이 새롭게 나는 지금 주식을 해보겠다라고 처음으로 덤벼든 겁니다. 더 넘을 거예요. 더 넘을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가 500만이던 시절에서 지금 1000만 명이 됐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중에서 이 시기에 생겨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 고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 분들은, 나는 한 번도 폭등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급등을. 아니, 주식이 폭등하면은 폭락하고 폭락한 시기가 있으면 그만큼 폭등도 하고 그런 겁니다. 왔다 갔다 원래 움직이는 거잖아요, 위험자산.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정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특히 지금 매매를 하고 지금 손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폭등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이 구간을 보세요. 이 먹을 구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자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의 흐름을 보세요. 이게 주봉이에요. 한 봉이 주봉이에요. 이 구간에서 먹을 게 없었을까요? 이때도 컸고 이때도 컸고 폭등장도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단기 급락장도 오고. 그런데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은 재미를 볼 수가 없지. 어떻게 봐요? 여기서 시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시작했던 사람들은 버텼으면 이걸 먹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성장하는 라인들이 있어요. 이게 국가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장률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한 분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때 한두 분기 정도만 그렇게 역행했을 뿐이지 원래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장을 합니다. 보통 한 국가의 성장률이 그 나라의 금리를 보통 표현하기도 해요.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리가 낮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성장률이 1, 2%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 각도대로 꾸준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가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폭락장도 보고 많은 급등장도 보고 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최근에 1년 6개월 사이에 시작을 하셨던 분은 사실 제대로 된 급등 파동을 본 적이 없어요. 이때 말고는. 이때마저도 폭락을 경험하고 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진짜 그냥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코 아닙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정말 내가 시장에 붙어 있어야만 그 폭등장도 볼 거예요. 다 폭등장이 와요. 아니 지금 폭등장이 안 온다고 그냥 계속 하락만 한다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고 기관들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나가겠지. 뭐하러 해요 주식을. 아니 앞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뭐하러 하겠어요. 공매도 한계가 있죠. 다 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시장에서 붙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락하는 원인과 내가 급등장 때 내가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내공을 쌓아 나가야겠죠. 일단 지금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급등장이 되더라도 못 먹을 사람들은 거기서도 계속 손실 봅니다. 이 구간에서조차도 손실 보는 사람들 천지예요. 이 구간에서조차도. 이렇게 먹거리가 많았던 그런 시장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항상 손실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나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주식을 알고 투자자에서 우리의 거의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돈을 약탈해가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죠. 특히 외국인들. 개인 투자를 못 살게 구해서 아예 그냥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이잖아요. 스탠스가 반대예요. 보시면 항상 그래요. 항상. 외국인들이 사면 지수는 올라가고 개인들은 반대로 딱 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반대. 개인들은 살 때 외국인들이 팔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즉 거의 주식에서의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 거를 빌려서 공매도를 치는데 우리 주식을 개인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치잖아요. 그거를 빌려주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거죠. 대여 계좌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의 하락 원인과 상황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만, 그리고 내가 시장에 남아있어야만 앞으로 폭등장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걸 다 만회할 기회도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다 떠나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서 시작해서 언론이 막 부추기고 1000포인트가 다 난리치고 막 호들갑 막 떨 때 진입해가지고 언론이 가장 공포심을 말할 때 언론에서 막 지금 코스닥 500포인트 떨어진다 막 난리칠 때 팝니다. 특히 오늘 팔아요. 오늘 팔았어요. 특히 어제 엊그제 이 3일간 개인들은 팝니다. 어차피 팔아요. 그 개인 투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분들은 돈 못 벌어요. 평생 못 벌어요. 장담하는데 평생 못 벌어요. 여기서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신 분들 지금 나가서 아이고 나 주식 다시 안 해. 들어온 것들 진짜 주식 못 하겠어 하고 나가시잖아요. 평생 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 투자를 모두가 돈을 벌 수 없어요. 아니 모두가 돈을 벌면 안 돼요. 100명 중에 당연히 90명은 잃어야 돼.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로 모든 사람들이 벌면 누가 일을 해요? 누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요? 누가 회사에서 이 수많은 기업들을 누군가는 다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200개 상장 종목들 다 누군가 일하고 있죠? 누가 일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벌 필요도 없고 다 벌 수도 없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폭등장, 급등장, 그리고 적어도 일반적인 장세에서 크게 벌어갈 분들, 나머지 10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시장이 폭락했을까요? 당연히 다들 아시잖아요. 일본과의 무역 마찰. 미중 무역 전쟁은 이미 글로벌적으로 다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많이 내려왔죠.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때는. 작년 10월 달에.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거는 그래. 야, 전 세계가 이렇게
폭락 기조를 보이네. 그래. 뭐 막 그러면서 다들 이때 경험하신 분들은 야, 일본도 내려가고 미국도 내려가고 중국도 내려가고 막 우리나라도 내려가고 우리나라가 뭐 코스닥이 더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랬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좀 멈췄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지나가 봐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대체 폭락은 언제 끝나는 거야? 폭락이 끝나면 폭등도 온다는데 대체 언제 올 거야? 그게 올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은 일단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지금 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개발한 세력 호가 분석을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개발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 올리고가 오늘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얘는 어떻게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세 번째로 이 폭락장이 끝나면 그래도 반등장이 올 텐데 한동안은 그 반등장 속은 어떤 구조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간단히 과거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반등장에서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추천주라면 추천주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렇게 오늘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간단하게 왜냐면 오늘 마감 영상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감 영상 유튜브 오늘자로 올라왔어요. 오늘 구독하기 누르시면은 당연히 이 전 영상이 뜨겠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 일본의 무역 마찰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되냐 마냐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지금 제외가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지 지금 일본이 막 강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론을 모아가지고 여론을 접수해가지고 대다수가 그렇게 동의를 하면 강행을 어디서 뭐라고 하든 강행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게 내일 모레로 다가왔던 거잖아요. 예정일이 8월 2일 금요일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오늘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어졌어요. 그렇죠?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거의.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진짜로 일본이 결정해서 공표하고 이제 시행이 될 때까지 한 21일 정도 걸리고 8월 말 정도, 8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이제 이제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철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죠. 왜 그럴까요? 물론 이게 제 추정일 뿐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주식은 원래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오늘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을 감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주식은 기대감과 공포감, 기대감에 올라가고 미리 올라가고,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라가고,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미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가 현실화되면 올라가다가 꺾이고, 공포가 현실화되면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이게 바로 주식이잖아요. 이게 바로 주식의 원리예요. 확정되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확정이 돼주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변곡점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 공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한 두려움,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크게 폭락을 했어요. 7월 달에. 그러면 1차적으로 사실은 그 두려움이 현실화될 때 멈출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그런데 이게 현실화도 되기 전에 뭔가 변화를 해서 그게 없던 일이 된다면 사실상 지금 내려온 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원위치가 돼야겠죠. 거의 대부분은. 자, 저는 지금 이럴 가능성을 봤어요. 이거 우리가 잘하면은 없었던 일도 될 수도 있겠구나. 왜일까요? 일단은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해요. 미국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중재자로서 역할을 소극적으로 했을까? 거의 얘기 없었잖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 이렇게 날아다닐 때도 별말 안 했잖아요. 아니, 우리 한미일 군사 동맹국인데 별말 안 했잖아요. 발끈했어야지. 원래 동맹국의 영공을 침해했는데 난리를 쳤어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국인 북한이 최근 들어 미사일을 갑자기 되게 자주 발사해. 5일 만에 또 발사하고. 원래는 미사일 발사 이렇게 자주 안 하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전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미사일 발사할 때 북한이 이렇게 자주 쐈어요? 배 고파질 때마다 쐈잖아요. 틈틈이 몇 달 간격으로. 그러니까 몇 달 간격으로 빅텍이 올라가고 몇 달 간격으로 시장이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랬잖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막 마구마구 쏴대. 5일 사이에. 그런데 그 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뭐라고 해요? 나는 북한과 이 친서를 교환하고 있고 친하다. 그리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넘어갔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왜 그럴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오늘 이게 떴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지금 일단 요구하는 게 뭐죠? 국방, 방위비 부담 6조 원인가요? 두 번째로 무기, 무인 정찰기. 무인 정찰기에 대한 판매 승인이 이루어졌죠. 이게 1조 2천억이었나요? 1조 2천억. 그쵸? 1조 2천억. 이게 합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미국이 갑자기 뭐 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야, 너 그러지 마. 지금 너희가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그 무역 구조를 깰 수 있고 우리나라, 미국도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이유로 들면서 중재를 하고 있어요. 8월 2일, 적어도 8월 2일에 예정돼 있던 거를 조금 늦춰라. 연기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플러스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기미도 보이고 또 그 전에 이 언젠가 내일부터 한일 외교 장관회담이 개최됩니다. 뭔가 지금 미국이 중재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시점 전후로 정말 그 시점 전후로 시장이 극명하게 달라졌던 거예요. 얼굴이 완벽하게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오늘 코스닥이 보세요. 그 시점 전과 후 물론 여기에 이제 대형주들 셀트리온헬스케어나 메지오 같은 대형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면서 투심을 약화시키고 투매를 유발해서 개인 투자들이 투매를 많이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개인이 최저점에서 팔아야만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개인이지만 개인은 최저점에서 그냥 팔아줘야 돼요. 대부분의 개인들. 우리는 대부분의 개인들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이 전후로 어쨌든 시장이 극명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제 찍어줬어야 되는 자리를 오늘 찍어줬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하는 마이너스 단기 월간 10%를 찍어냈습니다. 오늘 61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대폭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제 여기까지 폭락이 멈출 수 있어. 아니면 내일 또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악재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정말 일본이 강행하던 거를 취소를 한다면 악재가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원위치 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트럼프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정말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방위비 부담을 지우고 또 신형 무기를 팔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안보를 위협했던 거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삐걱거리는데 방치를 한 거고 삐걱거렸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잖아요. 미리.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일단은 적으로 일컬어지는 쪽에 그걸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장 방위비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신형 무기를 사는 것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약간 불안감을 조성을 함으로써 이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체결을 하도록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주어진 것에 대해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어쨌든 저 높은 세상에서는 이런 계획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이게 아닐 수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등이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그 반등을 이용해야죠. 맨날 폭락장에서도 손실 보고 반등장에서도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반등장에서는 그 반등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 몇 배로 얻어내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얻어낼 건데요? 반등장에서의 메커니즘을 알아야죠. 그러면 주식은 미래를 갔다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의 폭락장을 통해서 토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에 아무도 갔다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더 심하게 내려갔던 이 10월달 장세를 한번 돌아보자면, 그때의 폭락장 끝날 때 반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도 다 유효합니다. 단기 대폭락장. 근데 저 정도는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단기 대폭락장, 급락장은 정말 자주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북한 미사일 정도 해가지고 단기 막 이틀 떨어지고 일주일 떨어지고 다시 급하게 올라오고 이런 정도만 있었을 거지.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폭락하는 것은 진짜 2008년 서프라임 이후로는 이 정도 수준은 드물어요. 이게 드물어요. 최순실 때도 그 수준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이런 폭락장이 정말 별로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 반등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자, 대형주 안 됩니다. 일단은. 왜? 대형주는 리바운딩이 일단 느려요. 일단 지금은 이 반등할 때 최대한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힘을 실어줘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시장이 이게 고작 20%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종목들은 마이너스 40에서 50% 떨어집니다. 개별주들은요. 왜? 나머지 대형 꼼짝 않는 종목들이 마이너스 10%대 머무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비슷하게. 나머지 시가총액을 적게 차지하는 것들은 더 많이 떨어져야 그게 평균적으로 맞잖아요. 굵직한 것들이 이만큼 떨어진다면 작은 것들이 뭉쳐서 더 많이 떨어져야 시장은 20%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물론 변동성이 큰 걸 말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변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대형주를 타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발상입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장에서는 가장 밸류에이션 대비 거래 없이 가장 많이 밀린 개별 소형주, 중소형주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폭락을 무서워서, 폭락 경험이 무서워서 반등장에서조차도 나는 그래도 안전한 우량주로 갈 거야, 안전한 대형주로 갈 거야,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반등장에서는 대형주들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중소형으로 가셔야 되고, 그럼 어떤 개별 중소형으로 가야 되냐? 적어도 거래를 터뜨리지 않고 이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2배 정도는 떨어진 종목을 고르세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은 1000억 이하가 좋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뭐 많으면 3000억 이하, 중형주까지 가면 3000억 이하, 맥스 3000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혹은 유통 주식수가 이 구간에서 절반 이하인 종목들 중에서, 가벼운 종목들 중에서 시장 대비 2배는 떨어진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세요. 그 다음에 끼를 갖춘 종목들, 내용을 갖춘 종목들, 앞으로 내용을 갖춘 종목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일본 무역 분쟁 속에서 수혜를 받아서 올라갔던 종목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는 지금 관점이 다르잖아요. 일본이랑 이제 잘 풀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의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갖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건데,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을 한다면 올라갔던 걸 다시 떨어뜨리는, 여기서 또 내가 여기서 손실 봤는데 반등장에서도 또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있는 거겠죠. 요 세 가지 관점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례로 작년 이제 10월달 폭락장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게 보통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줄줄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한 방에 다 급등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반등 1일차, 반등 2일차, 반등 3일차, 반등 4일차, 반등 5일차, 이렇게마다 이 종목들이 상한가 나오고, 이 종목들이 상한가 나오고, 3일차에는 이 종목들이 상한가 나오고, 4일차에는 이 종목들이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갑니다. 시장 반등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러면 3일차에 상한가 나온 건 2일차 때 가만히 있는 경우도 많아요. 2일차에 상한가 나온 건 1일차 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일차 반등 때 상한가 나온 경우는 4, 3, 2, 1 동안 가만히 거래 없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일단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과거에 작년 10월 달에 상한가를 처음으로 1등으로 기록한 종목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예요. 첫 반등 날 10월 30일이 첫 반등이었어요. 이 종목이 제일 처음 1등으로 음봉을 덮어내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추세는 당연히 좋았겠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단계적으로 나온다는 거. 첫 번째 날 반등, 첫 번째 날 반등에 부산산업도 같이 두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1등 종목들. 자, 두 번째 날 10월 31일이겠죠?
10월 31일에 레드로버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반등 날이에요. 시장 반등. 세 번째로 텔루스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고 세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반등 날 뭐 했어요? 거래 없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래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거래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캐스텍 코리아. 거래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별로 거래 안 나오고 많이 안 올라왔어요. 자, 세 번째 날 볼까요? 러셀. 세 번째 날 상한가 갔어요. 반등이 시작된 세 번째 날. 우리도 이거 여기서 중간에 올라탔습니다. 1,500원에. 그래서 상한가를 먹고 그 다음 날도 급등 나왔고 여기서 제가 1,500원에 사라고 말씀드렸고 왜? 그만큼 끼가 있는 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반등 날 가만히 있었잖아요. 거래 없습니다. 그쵸? 거래 없어요. 다음 거 상신전자 11월 1일 같은 날 세 번째 날 상한가 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날 거래 없어요. 그쵸?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결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11월 1일 S&P 월드 상한가 갔으나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거래 없어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세 번째 날 코리아 FT 상한가 들어갔지만 반등장에 세 번째 날에 상한가 들어갔지만 그 전에 별로 거래 없었어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 테라셈 맞죠? 똑같죠? 한창 똑같죠? 세 번째 날에 상한가가 많이 나왔네요. 세 번째 반등 날. 왜? 첫 번째, 두 번째 날 준비가 덜 올릴 준비를 안 해놓고 분위기를 보다가 세 번째 날에 이거 시장 반등이네 하면서 얘를 관리하던 어떤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 뭐 세력이 있다면 세력이 돈을 썼을 수도 있고 세력이 없었다면 신규 매집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호재가 생겨서 그거를 같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준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가면 갈수록 네 번째 날 뉴보텍 3일 동안 별 볼 일 없었어요. 네 번째 날 상갔죠? 반등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럼 얘네들은 그동안 뭐 했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서진 오토모티브 3일 동안 쉬다가 네 번째 날 상한가 나왔죠? 11월 2일 에코플라스틱 3일 동안 쉬다가 네 번째 날 상한가 나왔죠? 웰크론한텍 3일 동안 쉬다가 네 번째 날 상한가. 키다리 스튜디오 3일 동안 쉬다가 네 번째 날 상한가. HNT 세 번째 날 이거는 다음 날 다섯 번째 날 4일 동안 쉬다가 다섯 번째 날 상한가. 글로벌 SM 며칠 쉬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3번 정밀 며칠 쉬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단계적으로 가고 있죠. 세미시스 그쵸? 점상. 지금 제가 제너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0월달 작년 10월달처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반등 시작했는데 왜 이 종목은 안 가? 내일 시장은 더 올라갔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 3일 뒤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니 시장은 반등 시작됐는데 왜 이 종목은 안 가지? 라고 해서 그 종목을 쉽사리 포기해버리거나 버리는 우를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그 종목에 대한 조금만 더 이 종목에 대한 끼가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혹은 신규로 돈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즉 하루아침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온다고요. 준비가 될 때마다 되는 시기마다 일반적으로 단기 15% 폭락장 겪으면요 9할 정도의 개별 중소형 종목들은 1차 이 정규분포죠. 대부분 최저점 대비 그 폭락장 시기에서 최저점 대비 30에서 70%는 다 올라옵니다. 적어도 거기까지 올라오면 종목을 정돈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폭락 종목 대처 방법과 그리고 돈을 신규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끼이는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그럴 후보로 본 종목들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분명히 그때도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그랬지만 반등은 시작됐는데 이 종목은 가만히 있어서 이 종목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그게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차로 오늘 같은 경우는 1등으로 움직인 게 이 미스터 블루 같은 거잖아요. 그쵸?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폭락장에서 쭉쭉 내려오다가 오늘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간 거잖아요. 오늘 들어간 게 다 1등이니까 드림 시큐리티 이런 거잖아요. 그쵸? 많이 내려오다가 오늘 먼저 치고 달렸잖아요.
많이 떨어지던 것들 중에서는. 미스터블루. 내일은 또 내일의 종목이 또 이렇게 가만히 오늘 거래 없이 있다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려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스터블루. 이제부터는 이제 올리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리고 자동매매. 올리고 자동매매는 지금 유튜브에 꼭 봐야 되는 영상 목록에 보면은 올리고에 대한 설명 영상이 좀 있어요. 이제 구독하기 누르시고 그거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간단히 오늘 올리고 자동매매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요즘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기에서 내가 주식을 평소에 신경을 못 쓰면 이런 자동매매 이용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인이면은 자산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산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은 내 주식 투자하고 요만큼은 내가 보험도 들고 요만큼은 뭐 예적금도 들고 요만큼 이제 뭐 다른 데 쓰고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남는 돈은 뭐 펀드도 가입을 해보고 내가 주식 혼자 못하는 거 혼자 하기도 어려운데 펀드에도 한번 맡겨볼까?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분배하잖아요.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자산을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거 쓰고 또는 뭐 아들 딸 용돈 줘야 되면 용돈도 이렇게 해놓고 그쵸? 항상 이제 매달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윳돈을 이제 주식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직장인이고 장중에 너무 정신이 없고 손님도 대해야 되고 회의도 가야 되고 혹은 전업주부이시면 혹은 아이도 돌봐야 되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장중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여기서 내가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어제 샀는데 잠깐 올라갔던 거 다시 돌아왔어. 근데 내가 그때 잠깐 내가 전화 받느라 혹은 내가 그때 회의 중이었어. 나 저거 진짜 아까워 죽겠네. 그때 내가 팔았으면은 10% 수익인데 다시 원위치 됐네. 이런 거 경험 많이 없으세요? 저 때 하필 바빠가지고 내가 저거 못 놓쳤네. 걸어놓는 건 한계가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 줄 알고 걸어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자동매매 알아서 사고 알아서 팔도록 자동매매 시스템 얼마나 좋아요. 요즘 인공지능. 정말 이런 문명이 발달을 함에 따라 정말 앞으로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될 거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생각이 있으시면 정말 깨어 계신 분들이 보통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미 원래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이제 과학기술이 생겨나면요 누군가는 먼저 다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사람들이 알려주고 이제 언론에서 이런 걸 얘기하고 여기 철수 엄마도 이거 쓰고 영희 엄마도 이거 쓰고 막 이게 좋대 이럴 때 뒤늦게 보통 대부분 하세요. 그쵸? 먼저 깨어 계신 분들은 먼저 그 새로운 기술을 먼저 다 선점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난 몰라. 나 기존에 쓰던 거 쓸래. 스마트폰 뭐야? 카카오톡이 뭐야? 이러던 시기 2010년인가요? 결국에는 그분들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쓰잖아요. 투지폰 없어지니까. 먼저 깨어 계신 분은 먼저 다 합니다. 지금이 인공지능 주식 매매는 아직도 그 초창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먼저 누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적어도 내가 주식을 장중에 바빠서 놓쳐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어쨌든 나보다 더 잘하는 쪽에 줄을 서는 거잖아요. 펀드도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펀드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주변에 나보다 주식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 돈 좀 굴려줘 이렇게 요청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 친구가 주식을 너무 잘해 막 돈 막 엄청 벌고 있어. 내 돈 한 1,000만 원만 좀 굴려주면 안 되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는 인간이 당연한 본능이고 당연한 생각이에요. 당연한 현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올리고가 잘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폭락장에서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고 5월 폭락장에서는 계좌 수익을 10% 이상 10% 끌어올렸고 6월 폭락장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을 올렸고 폭락장에서 방어를 하는 모습은 폭등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폭락장에서도 이겨내면 폭등장에서는 대체 얼마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미스터블루를 말씀드리다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미스터블루를 올리고가 오늘 결국엔 상한가를 갔는데 올리고가 단기 매매를 했어요. 직장인분들은 단기 매매 순간적으로 사고 파는 거 잘 대응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그렇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건.
근데 오늘 올리고가 자동으로 미스터 블루를 어디야? 요 구간에서 여기네. 하여튼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분 만에 훅 팔고 나왔어요. 그냥 20분 만에 10% 그냥 이거에 그냥 올리고 만족한 겁니다. 뭐 상한가 이거 보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단기 매매한 거예요. 저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거는 결국엔 도루묵이 되겠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걸 사고 또 돌리면 되는 거니까. 물론 상황을 봐서 더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올리고가 판단하기에 오늘 시장에 대한 오늘 시장은 그냥 단기 매매 몇 개 돌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각자 판단, 사람도 판단하듯 올리고가 판단해서 이거 10%만 먹고 다른 돈 쓰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수익을 냈던 겁니다. 어쨌든 20분 만에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 급등하는 타이밍에 딱 사가지고 먹는 거. 오늘 일어났던 거고요. 그게 여기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사가지고 똑같은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자동으로 10%, 11%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여행 중이신 분들도 수익 먹은 거고, 수익 드신 거고, 이 시간 동안 전화 때문에 나 주식 못 보고 계신 분들도 수익 보신 거고, 이 시간 동안 나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매매 못하는 시간에도 그분들도 등록하셨으면 수익 보신 거고, 이 시간 동안 회의 중이어가지고 나 주식 못 보고 있었던 분들도 수익 보신 거고, 다 수익 보신 거잖아요. 그냥 등록만 해놨으니까. 올리고가 알아서 되도록 해놨으니까. 또 어제 경인양행을 어제 사더라고요. 어제 올리고가 이 구간에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등했어요. 이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팔고 나오더라고요. 1박 2일 코스. 이것도 어제 사가지고 오늘 판 거. 아까 미스터 블루는 오늘 사서 오늘 판 거.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여행 중이신 분들도 알아서 어제 사가지고 오늘 팔았네. 올리고가 오늘 이거 샀구나. 이거 사고 팔았구나. 오늘 수익 났네.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 일에 바쁘신 분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주식에 이런 단기 매매도 하실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내 분신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올리고가 폭락장에서 보유해서 있던 거. 크라운 에트홀딩스 신규 회원님들 요 날인가 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요 단가에 갖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얘도 상한가 찍었어요. 요 날인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락이 나왔어도 이거는 급등이 나오겠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늦게 등록하시거나 2차 매수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2차 매수가 진행되면서 신규 회원님까지 사신 거예요. 즉 손절할 종목은 손절이 필요한 시장 상황이나 종목 상황이면 손절도 알아서 하지만 야 이거 시장이 폭락이야. 이건 2차 매수 타점 잘 노려야겠다라고 알아서 판단하면 이거는 각자 사람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타이밍 놓쳤어. 아이고 시장은 폭락이야. 이유 없이 이유가 이러 해가지고 폭락이야. 이거 저점 노려가지고 한번 2차 매수 노려봐야겠다. 이런 판단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즉 인공지능처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2차 매수 노리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딱 단가 조절해가지고 급등 나오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럴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진작에 짧게 매도를 하고 알아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비중을 오히려 더 실어가지고 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얘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주식 대신해달라고 증권사 펀드 매니저 펀드 맡기면 왜 그 펀드 매니저님 왜 이거 사가지고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맨날 항의하고 그러지 않죠. 그냥 펀드 이 종목을 사서 이렇게 팔았구나. 그냥 펀드 맡기고 그냥 장기간 보잖아요. 그쵸? 1년 약정 1년 동안 보잖아요. 왜 이 종목 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 팔았어요? 왜 이 종목 사가지고 이거 손실 봤어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펀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중도 해약하면 되는 거죠. 그쵸? 1년 보통 펀드는 1, 2년 하잖아요. 중도에 중도에 나는 이거 펀드 자금 뺄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길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매매 올리고는 그런 펀드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 맡기는 거니까. 그러나 펀드처럼 장기간 1, 2년, 2, 3년 이렇게 보라고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단기간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단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10시인데 이제 이걸 마무리 지을 건데 경험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는 8월 1일, 즉 오늘부터
1개월 상품까지도 1개월만 경험을 하실 수 있게도 오픈을 해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3개월 단위만 했어요. 1년 이렇게 안 합니다. 어차피 3개월 뒤에 연장을 하실 거기 때문에 펀드처럼 1년, 3년 혹은 장기 결제해가지고 큰 돈 이렇게 안 해요. 어차피 경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원래는 3개월이었지만. 그래서 난 저거 1개월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도 하실 수 있고, 그래도 한 2개월만 해볼까? 3개월 해볼까?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요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8월의 정가예요. 요게 이제 8월에 가격 변경 책정된 정가입니다. 즉 기본 할인가죠. 그런데 오늘 방송을 참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대폭 이벤트로 기간을 이렇게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 문자로 방송 들었다고 써주시고 성함 남겨주시면 이거 적용을 해드릴 거고요. 단 내일까지 결제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입니다. 뭐 그냥 오늘 날 모르겠다 그냥 바로 시작해야겠다 해서 오늘 그냥 여기 입금하고 그냥 전화 문자 주시는 분들은 여기에 5일 더 드릴게요. 그냥 크게 쏜다. 오늘 그냥 하시면 여기에서 5일 더 드릴게요. 자,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올리고 정말 해야겠다. 나 진짜 도저히 혼자 주식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놓치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폭락장, 하락장에서 이거 6월 21일부터 여기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용하신 분 인증 보내주신 건데 누적 순위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누적으로 계좌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확인을 기분 좋아가지고 인증해 주신 거죠.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신 거네, 모니터에서. 그쵸?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겠죠? 왜? 펀드잖아요. 일종의 펀드잖아요. 동시에 같은 종목을 비슷한 가격에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몇 분 딱 어차피 같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6월 25일부터 7월 22일에 보내 6월 25일부터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여튼 나는 진짜 주식 너무 힘들어서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대신 좀 해줘. 누군가 너 잘해? 주식? 내 것 좀 제발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나는 내일 좀 하게. 나 사업도 해야 되고 저기 가게도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 주식 좀 해줘. 내 돈 좀 굴려줘. 내 주식 굴려주면 내가 수수료 줄게 하잖아요. 보통 내가 조금 떼줄게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마무리할게요. 요렇게 8월부터 가격이 변경됐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이렇게 내일까지 결제를 하시면 적용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다가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유튜브 들었다고 잘 들었습니다. 남겨주시고 성함 남겨주시고요. 그냥 오늘 나 모르겠다 바로 오늘 시작해서 내일 바로 등록해가지고 빨리 할래. 시장 반등도 이제 반등작 시작되는데 빨리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올리고 저점 매수도 잘하고 하는데 빨리 나 정돈해가지고 나 이거 8월달에 여름 휴가도 가고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바로 넣으시면 여기서 5일 더 드릴게요. 이 기회 그냥 나 할래. 몰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올리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월달에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전에 이제 11월이래. 11월 달에 올라갔던 것처럼 8월 달에도 반등장에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를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정말 그거는 끼가 있는 종목, 그리고 많이 그렇게 빠진 종목들 중에서 선별을 하셔야 돼요. 끼가 있었던 종목이라 하면 평소에도 상한가가 빵빵 잘 터지는 종목들, 이 거래 없이 많이 밀린 것들. KM제약이나 일야 같은 거 후보로 한번 놓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워낙 이거는 이제 수상한 종목 3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링크제네시스도. 링크제네시스, KM제약, 일야 이런 거 한번 관심 갖고 보세요. 오늘 미스터블루랑 비슷한 파동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는 진짜 우상향인 종목, 수상한 종목들, 주포가 진짜 가격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은 현상들이 보이는 요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무료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회원방에서 매수를 할 거라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올리고 자동 매매 이렇게 하실 분들, 빠른 판단, 원래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BCD라 하잖아요. 벌써 태어나가지고 데스, 죽을 때까지 많은 초이스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지금 대폭락 맞았잖아요. 대폭락에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대폭락 사유가 지금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면 여기서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쪽에 맡겨서 내 재산을 더 낮게 불려줄 수 있는 쪽에 맡기는 게 더 당연히 현명한 거 아니에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 진짜 주식 미친 듯이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 사람한테 돈 맡길래요. 제 지인 중에, 친구 중에. 진짜 폭락장에서도 수익 내고, 어떤 장에서도 막 맨날 뭐 10% 이상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거기에 맡기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이 뭐예요? 장중에 방송하고, 장중에 교육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장중 방송하고. 그럼 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냥 오늘 다 결정해 버릴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금하시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여기에서 5일 더 드린다는 거예요. 1개월에 플러스 10일, 2개월에 플러스 15일, 3개월에 플러스 20일. 근데 그래도 오늘 접수하고 내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금액대로 할게요. 자, 맞아요. 김성수님, 폭락장은 개인들에게 기회라는 건 맞죠? 당연하죠. 폭락장은 개인들의 기회죠. 언제 그 기회, 쉽게 오지 않는 기회예요. 그리고 보시면 11년 동안 폭락장이 몇 번이 나왔어요. 이 정도의 대폭락장이 2008년 이후로 몇 번 안 왔어요. 한 5번 손가락에 꼽힙니다. 최순실 때랑 지금이랑 작년 10월이랑 2011년도 한 번이랑 얼마 손에 꼽혀요. 이 정도의 폭락장은. 그때마다 대기회가 왔는데 과연 놓치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뭐 그런 생각해보세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세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생각보다 또 길어졌는데, 저는 맨날 영상 하면 길어져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막 하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짧게 끝내서 다들 드라마 볼 수 있게, 10시 드라마 시작하겠네요.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시장은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앞으로는, 좋은 장이 열리기를, 당연히 폭락장이 오면 폭등장도 옵니다.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다 777 써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777 써주시면서 오늘 저녁 야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월 한 달 수고 많으셨고요. 8월에 좋은 일들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